자, 시장의 지수가 0.52%로 반등 탄력이 좋습니다. 일단은 개장 초에 미국발 호재, 긍정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뭐 이런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4%대 강세를 새벽에도 일단 올려드렸었어요. 어, 국내 증시의 흐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은 시장의 반등 탄력을 이끌어냈고 아시아 쪽에서 호주 또 니케이 쪽이 일단은 반등 모색을 하고 있고 강보합 쪽의 흐름이고요. 이에 연동된 미국 증시 흐름 0.5, 0.6%의 탄력적인 반등입니다. 하나솔루션은 뭐 개장 초부터 해서 계속 매수 사인을 잡아드렸는데 일단은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도 뭐 좀 시원시원하게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뭐 이 정도 범위여도 뭐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나 솔루션 쪽의 흐름 보겠습니다. 녹화하는 도중에 이제 한 번 더 매수 사인이 나갈 수 있어요. 하나 솔루션. 7월 그 18일에 추가적으로 또 교육해드리고 나서 81%인데 뭐 대단했죠. 4만 1,000원 찍고 3만 800원까지 무너져 내렸단 말이죠. 그게 이제 바로 6월 말 7월 초의 기준입니다. 뭐 태조 이방원 그렇게 해서 뭐 남들은 8월 5일부터 들여다봤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전부터 뭐 계속 들여다보고 있던 그런 종목의 기준이 돼요. 그리고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뭐 뒷부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뒷부분에 나오지 않으면 포함을 시켜드릴게요. 스윙 종목으로서 이제 가장 중요시 놓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스윙 종목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문자가 굉장히 많은데 7월 초순에 뭐 3만 원 초반까지 7월달에 미끄러져 내려가는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매수의 기준을 잡아냈었죠. 그리고 뭐 7월 말 그리고 8월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 문자를 조금 조절을 할게요. 문자 무지하게 많아요. 문자만. 그래서 7월에 이제 3만 원대 기준 그리고 7월 말 빼고 8월 7월 초순 8월 초순 그렇게 해서 4만 3천 원 그죠? 4만 2천 원 4만 5천 원 계속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아쉬운 거는 9월 달에 10월 달인가 10월 달? 9월 달 가장 최근에 하여간에 5만 천 원대를 넘어섰을 때 거기서 이제 매수 청권 행사 가격이 5만 천 원이니까 그 위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실행 물량이 일부 나올 수 있다. 이런 기준점을 이제 설정해서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대처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비중 조절에 대한 매매 사이는 잡아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7월, 8월 그리고 이제 9월 말 55,900원 찍고 밀려 내려온 거에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어요. 시장 무너지면서 동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계속 그 5만 원 넘겼을 때 기준에서도 뭐 편입 설정 범위도 잡아갔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재차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재조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편입 기준을 잡았습니다. 47,000원, 47,600원. 그러니까 2, 3%라는데 1.5에서 3% 등락 범위 그 사이에서 추가 편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장 전에 상한가 이제 따라잡기 종목에 10월 7일 거까지 해놨는데 최근까지도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넣지 않았나요? 그래서 매일매일 넣은 거에 대해서 다 넣어주세요. 오늘 어차피 방송 원고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설정을 잡아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뭐 당연히 이렇게 다 오늘 아침에도 10일, 10일 또 12일이죠. 이런 수치 잘 봐주시고 그렇게 해서 올려드렸고 올려드린 종목군들이 긍정적으로 잘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태양 태조 이방원 뭐 이런 내용의 기준이 설정이 됐는데 우리는 뭐 이미 벌써 다 들여다보고 또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냈고
뭐 그런 기준에서의 수익 범위를 다 가져가고 있는 거죠. 11일 종가 기준, 뭐 12일 종가 기준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적주를 들여다보자의 기준이 된 거고, 그리고 이 부분도 같이 넣어놓을까요?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솔루션 남들이 태조 이방을 할 때 우리는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의 수익 설정 범위 기준, 요 기준을 우리는 이렇게 잡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주와 정책주의 기준의 편입 설정 범위, 그리고 6월 30일부터 10월 말까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기준의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뭐 이렇게 쭉 올려드린 건데, 일단은 12일 거까지 11일 어제 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오케이.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좀 가볍게 간단하게 편하게 들여다 보실 부분은 요거예요. 요건데 요 내용이 뭐냐면 이 문자를 제일 위로 넣죠. 이제 어떻게 할까? 문자 하나솔루션이다. 태조 이방원에 우리는 포트 비중을 가졌다. 그리고 문자를 이렇게 발송을 했고, 이렇게 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기준의 하나솔루션을 보면은 전일 기준의 하나솔루션이 6월 말 종가 대비, 그러니까 7, 8, 9, 10월 달까지의 흐름이 종가 기준으로 21.90%의 수익이었어요. 근데 이제 9월 말 대비해서는 하나솔루션이 2.12% 손실이었거든요. 시장은 1.67% 강세. 지금 오늘 기준에 이제 시장은 2% 넘는 강세가 되겠죠. 9월 말 대비. 그러면 이제 우리 종목군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7월부터 10월까지의 기준, 그러니까 6월 말 대비해서의 기준,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뭐 이렇게 20%씩 이렇게 편입을 한 주력주 기준 손익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률은 현대차가 아직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근데 여기도 굉장히 빠르게 돌려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죄송합니다. 5%대 하락이에요. 6월 말 대비해서 5%대 하락인데 뭐 하이닉스 대단하죠. 그리고 LG화학도 뭐 상당합니다. 그리고 시장 대비 조금 더 빠져서 아쉽지만은 뭐 현대차 기아 원체 평상시에 방어력이 뛰어났으니까. 그래 이제 뭐 하나솔루션이고요. 이게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월 달 앞으로 이제 계속 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다 오른 거 왜 보여주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이렇게 하이닉스 기준의 20%또 뭐 LG화학의 16 그리고 현대차의 17.5 그렇게 해서 좀 공격적으로 55% 주력 비중을 55%로 좀 낮췄고, 그리고 수익 종목의 비중을 높였는데 수익 종목에서 좀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어제까지 하나솔루션 마이너스였는데 오늘 그나마 플러스 시장 수익률 수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여전히 지금 뭐 약세입니다만 7.95%면 뭐 하루 등락범위뿐이 안 돼 사실은.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가 6%의 강세로 연출돼 있고, SM도 뭐 10%대 하락해서 오늘 뭐 좀 반등이 나와 있어요. 어찌됐든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회귀가 됐는데, 계좌 검사해 보면은 시장 수익률이 아닌 뭐 마이너스가 또 확장돼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포트를 짜서 계좌 수익이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 드물죠. 또 이노룰스 같은 경우 상한가 이런 수익 범위는 빼고, 어차피 뭐 한미글로벌 이런 데서는 또 손절하고 막 이랬으니까, 어찌 됐던 이노글로벌의 뭐 상한가라든가 이런 단기 종목군들 다 빼고, 또 주변 종목군들 다 빼고 그런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시더라도 충분한 수익 범위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거에서요? 하나솔루션의 수익 종목에서 가장 매수 우위를 잡아주고 있는 종목군 쪽에서. 이 하나솔루션은요, LG화학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LG화학 부분이
PER과 PBR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화학업종의 기준에 롯데케미칼이 PER 4배에서 6배 사이. 지금 이제 4배가 이탈됐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하나솔루션이나 LG화학은 굉장히 높아요, PER이. 그런 이유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태양광 쪽, 하나 큐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영업이익, 뭐 순이익 상당 부분을 전부 다 태양광에 갖다 쏟게 되면서 그 자산 가치 부분이 뭐 남아 있게 된 거죠. 미국의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서 급격하게 실적 개선이 연출이 됐어요.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사실상 상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의 전체 흐름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밴드 부분에 있어서도 뭐 중단 라인 그리고 이제 PBR 쪽은 1배 수준이니까 그렇게 뭐 부담이 없고 굉장합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죠. 뭐 2020년도에 이렇게 친환경 관련된 정책 그 기준이 기대되면서 그리고 이제 2020년 이후에 이제 21년 뭐 이런 기준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있다가 22년도 이제 5월 기준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준에서부터 5월이죠. 그러니까 뭐 태조 이방원 그런 거하고 우리는 상관없이 2020년과 5월 이후의 기준에서 들여다본 거고 이렇게. 그래서 사상 최대치 고점에 이제 조금 못 미쳐 있는 위치지만 뭐 충분히 52주 고가를 계속 뛰어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제 4만 1,000원 찍고 나서 3만 800원까지 급격히 밀렸던 거는 뭐 미국의 정책, 민주당의 정책이 그게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이 올해 6월 달에 나온 것은 오바마 대통령 때 2016년도에 제기한 그 2015년도에 제기한 그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인데 미국의 환경청 EPA가 좀 과도한 권한을 남용했다. 이런 기준이 돼요. 그렇다고 뭐 정책이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뭐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 그런 흐름 때문에 6월 말 7월 초순에 하나솔루션이 4만 1,000원 찍고 3만 8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단기간에. 그것이 이제 급격히 돌려진 게 이거예요. 7월 28일 날 7월 27일까지의 컨센서스가 지금 보시면은 7월 27일이잖아요. 7월 27일의 컨센서스가 1,600억의 영업이익인데 실적 발표가 2,700억으로 나옵니다. 태양광에서 엄청난 실적이 나와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 그러면서 이제 하나솔루션 2분기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준 거죠. 그렇게 되면서 28일 날 하루에 얼마 올라가요? 28일 날 하루에 20%의 강세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만 원 초반까지 올라온 그 흐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가적인 강세를 띄기는 어렵지 않냐. 시가총액 7조짜리가 20% 올랐는데 뭐 쉬어가야 되지 않겠냐. 가격 조정도 좀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게 쭉쭉 뻗어갈 흐름으로 봤죠. 그만큼의 매집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호재성 내용들이 나왔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그 공시가 나옵니다. 9월 23일 날 회사 분할을 결정하죠.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입니다. 근데 이제 일적 분할과 문적 분할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일단 그 호재성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호재성 내용. 그렇게 해서 일단 뭐 공시 내용 이 내용은 이미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이제 잠시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은 내년 3월의 내용이니까 뭐 심리적인 면의 기준에서 내년 기준에 호재성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근데 심리적인 기준이라고 한 게 무상증자랑 똑같아요. 펀더멘털이 바뀌는 게 아닌 상태에서의 흐름.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은 분할한 이후에 IPO를 단행하는 게 아니라 지분 매각을 통해서 지분 매각해서 돈 끌어올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지분 매각을 통해서 자본을 끌어와서 미국 쪽의 태양광 시설을 확장하겠다. 나쁘지 않습니다. 결코 좋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그것에 반대하는 주주분들은 NH투자증권 쪽에 매수청권 행사를 하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700억 정도 규모뿐이 안 돼요. 어?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9조 2천억인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지분 빼고 나면 75% 빼고 나면은 25% 그러면은 한 2조 원대의 유통 물량인데 거기서도 뭐 기관 지분을 좀 빼야 되겠습니다만 2조 원대 물량에서 뭐 700억 정도 수준 뭐 누구 코에 붙입니까? 어찌 됐건 그 5만 천 원의 매수 청권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정도의 자신감이면 가져가서 추가 수익 범위를 형성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5만 천 원 위쪽의 주가 흐름이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요 화면을 압축해 주세요. 에너지 소재 부분 뭐 사업 개편 부분에 대한 요 내용 압축해 주시고 요 그 내용 있죠?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관련된 내용도 방송 화면으로 해서 압축해 주세요. 요 공시 내용도 방송 화면으로 기준으로 해서 전부 압축을 해 주십시오. 굉장히 지금 길죠? 많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7월 그 기준의 3만 원대에서부터 계속해서 7월 초, 7월 말, 또 8월 초, 8월 말, 그리고 9월 말, 그리고 10월 달까지도 계속해서 매수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9월 그 30일 기준에 뭐 47,000원이라든가 뭐 10월 기준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10월 기준에 47,000원대 그리고 추가적으로 11일 날 같은 경우 46,000원대 또 12일 날 같은 경우도 47,150원 47,000원 뭐 이런 기준에서 이제 계속해서 매수자인의 기준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이제 누적 수급 범위나 이런 부분을 좀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매직 시그널에서의 흐름, 그 시장이 무너지면서의 흐름 이런 부분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죠. 조금 이따 월봉 하나 자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 기준에서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7월 26일이고 28일 날 뭐 한 방에 이렇게 들어올린 모습이 연출이 됐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9월 말부터는 수급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보여드렸어요. 수급을.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30일 날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10월 달 반등의 기준에서의 흐름. 근데 이 부분이 이제 11일 전거래일의 기준에서 이제 이렇게 올려드린 내용이 되는데 요거 이제 뭐 다시 그리면 되죠. 하나 솔루션 이 화면이 이건가요? 10월 4일. 요 화면 이제 추가적으로 좀 잘라 주실 수 있으면은 방송화면이 빠르게 지나가서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드리고 오늘 거 이제 오늘 거 장악형의 기준 그죠? 장악형의 기준으로 주봉이 연출될 수 있죠. 그래서 장악형의 기준으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수급 범위에 있어서의 흐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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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5월 20일 이후에 하나솔루션의 누적 수급 범위가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의 뭐 한 40%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셀트리온 시가총액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매매 기준에서는 뭐 비슷한. 그리고 오늘 순위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오늘. 그렇게 해서 뭐 매집이 가장 많이 된 종목, 매집률이 가장 높은 1억 9,100만 주짜리니까 거의 이제 10%에 육박하는 오늘 수급까지 하면 뭐 10%가 넘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물량들의 매수 평균 단가가 이렇게 요 항상 최대한 크게 해주세요. 최대한 크게 그렇게 해서 여기에도 이제 좀 써주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면은 기간 뭐 위에 색깔이 표시되어 있지만은 그리고 뭐 이 부분 외국인
여기 개인 그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최대한 뭐 크게 당겨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를 설정해 주면 좋죠. 개인들, 이건 쌍끌이 매수니까 개인들 매도 단가 45,000원입니다. 45,000원 대비 46,000원까지 밀렸으니까 프리미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 수준 매집이니까 30에서 50% 이상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도 이제 텍스 전략을 가지고 올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한화솔루션 8월 26일 날에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51,000원이었어요. 굉장하죠. 그리고 나서의 지금의 흐름입니다. 10월 오늘이 12일 기준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 거래일까지가 지금 돼 있고, 오늘 거는 아직 누적이 안 나왔죠. 그래서 전 거래일 누적까지 누적 수급 범위가 10월 11일 기준에 합산해서 몇 주였죠? 1800, 엄청난 거예요. 지금 8월 달 대비해서 뭐 엄청나게 지금 증가한 겁니다. 1867만 주. 그리고 매집 평균 단가가 45,000원 수준이죠. 약 얼마요? 8,270억, 8,270억. 전일까지 기준이요. 오늘까지 하면 이제 더 증가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45,000원 대비해서 130% 얼마요? 이번에 고점 넘겨야 됩니다. 58,500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43,000원 곱하기 150% 67,500원. 그리고 120%로 한번 잡아볼까요? 45,000원 대비해서 120% 54,000원. 그렇게 해서 이제 1, 2, 3차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하나솔루션의 긍정적인 추이 추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들이 이렇게 쌍끌이로 매집을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10월 10일 13시 53분 뭐 14시라고 잡을게요. 14시 전략 기준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매직 계산기 자르고 10월 10일 13, 14시 기준에서 전략을 설정을 해서 볼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이런 매집이 진행돼 있고, 매집에 대한 평균 단가 설정 범위에서의 목표 주가, 그 전에 이제 7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41,000원에 20% 올라서 41,000원에 놓여져 있을 때 47,000원 목표 주가 이랬을 때는 뭐 다들 웃었겠죠. 다들 웃었습니다. 근데 웃지 마세요라고 설정을 하고 이제 들여다본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8월 26일 날에도 이렇게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얼마 전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뭐 지금 다시 또 올리면 되죠. 뭐 다시 올려서 오늘 기준에서 54,000원 1차 목표 주가와 그 당시 기준하고 또 맞닥뜨려집니다. 일본 기준에서는 이렇게 7월 11일 저 바닥에서부터 7월 11일 저 바닥에서부터 7월 28일에 저러한 장대 양봉의 흐름까지, 그렇게 해서 저 28일 날에 대한 차트 분석 내용이나 거래 대금에 대한 내용 전부 다 설정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못 간다 했을 때 윤성도는 무슨 소리예요? 추가적인 강세 부분을 분명히 많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또다시 시장의 지수가 폭락. 그러니까 6월 말 7월 저점을 깨트리고 내려오면서 뭐 동반적인 조정인데 그래도 월등히 상대적인 방어를 한 거죠. 월등하게. 그래서 9월 말 기준에 시장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때 그래도 하방 경직성을 좀 잡아줬다라는 것에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사진을 남겨놓을까요? 저렇게 쭉 올라갔다가
급락을 했는데 이제 일단 시장이 바닥을 잡아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기준에 시장 그 되돌릴 때 10월 4일의 기준에 되돌릴 때 흐름 그 이후에 이제 그 하나솔루션의 기준에 10월 4일 또 10월 5일까지 변동은 나오긴 했습니다만 10월 5일 방송화면을 안 갖고 나왔나 봐요. 안 갖고 나왔으니까 없겠죠. 결론적으로 이 하나솔루션 오늘 기준에서까지의 그 매매 사인을 좀 잡아드렸는데 지금의 기준에서도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일주월봉은 이제 뭐 장 마감 이후에 한 번 더 자르면 거기에서 이제 그 차트 그려서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이건 이제 38,000원의 기준까지 미끄러져 내렸다가 다시 돌린 흐름이라는 거죠. 거래량 기준 그리고 거래량이 좀 아쉬워. 원래는 이제 거래량 최소 범위 300만 주를 원했는데 조금 그게 아쉽습니다. 만약에 거래가 더 터졌다면 이제 지금 변동률이 월등히 높았겠죠 더. 그리고 이제 48,350원에 편입 설정 범위 고점 돌파할 때 가지고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원래 48,500원의 설정 범위를 잡아놨는데 뭐 프로그램 수급도 긍정적이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도 긍정적이라서 차익 실현 안 하고 이렇게 5%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 차익 실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이렇게 매직 계산기 하나솔루션 설정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주력주 이외에 가장 강력하게 비중을 채워서 대처를 하자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하나솔루션이에요. 그리고 좀 많이 흔들린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을 여전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걸 바탕으로 이제 텍스 전략 설정을 하고 차트는 뭐 장 마감 이후에 자른 것을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엄청나서 지금 막 차트 보고 대처할 그런 종목의 기준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오, GS건설이 6%의 폭등이 나와요. 오, 대박. 자, 13시 55분 기준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현재가가 48,150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뭐 그룹 자체가 지금 대단해요. 뭐 그룹 자체 성장성이 엄청납니다. 지금 뭐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우선업장 대상자로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그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을 증자로 인수를 하면 그 증자 2조 원의 자금을 가지고 한국항공우주도 인수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해석인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자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 13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야 우리 뭐 미팅한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거래대금 순위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25위나 뭐 거래대금이 그렇게 아주 높지가 않네요. 25위네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또 10% 변동이 나오네요. 25위.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의 그 순위가 있을려나요? 26만 주기 때문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 기준에 6위입니다. 오늘 대부분 다 우리 종목이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고점이 48,350원. 카나리아 바이오 매직 계산기하고 이렇게 기준 잡아주세요. 47,000 형식적인 기준입니다. 이거는 차익 실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외부에 계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같이 좀 들어오시고, 그리고 다른 방에 계신 분들도 이벤트 할 때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오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가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저가의 3분의 1, 2분의 1 지점 47,400원, 그리고 2분의 1 지점이 46,900원. 기준 거래량은 300만 주를 설정해 드렸는데 오늘은 그것도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솔루션의 기준 편입 관점으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세 번째, 오늘 두 번의 문자 나갔고 세 번째 편입 기준을 설정해서 문자를 발송할 수도 있다.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공시가 나왔네요. 어떤 공시일까요? 자사주취득 결의 정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전일 나왔던 내용이라서 크게 뭐 의미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올려주세요. 매직 시그널 그렇게 하고 기존의 자료 그걸 같이 뿌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이벤트 확인하시고 함께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